결론이 났습니다. 문재인이 마크 에스퍼를 만나서요, 지소미아 파기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속보로 떴죠. 지금 속보로 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군사정보 교류가 어렵다라고 애둘러 얘기했지만 그것이 바로 파기 선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미 청와대에서도 그동안 입장이 바뀐 게 없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지소미아는 종료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마크 에스퍼가 있고요. 뒤에 이제 밀리 합참 의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청와대를 들어오는데 굉장히 표정들이 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옵니다. 미국의 정보력이야 세계 최고니까 이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크 에스퍼와 이제 인사를 나눕니다. 악수를 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문재인의 자세를 보십시오, 일단. 한쪽으로 기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사진 각도를 봐도요, 이렇게 쓱 기대가지고 정말 트럼프 있으면은 각 잡을 사람이 지금 저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피곤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만만해 보이는 거죠. 네.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한 수 먹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 앞에서 굉장히 예의 바른 모습 공손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아주 매우 중요한 순간에 저런 자세인데 괜찮습니다. 그 자세까지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지소미아 파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미국은 말이죠. 지소미아가 파기되면은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엄중한 경고 성명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백악관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 하는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요. 네, 말씀하세요. 나왔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기사를 그냥 간략히 읽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인 테러 전 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언급을 하면서 에스퍼 장관은 이에 공감을 표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라면서 마치 미국 측이 이번 지소미아 폐기과 관련해서 그래 우리 다 이해하고 있어 너네 그래 너네 힘든 거 알아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뭔가 다 배려하고 있다는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저희가 보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퍼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말하기로 한일 지소미아 그거 폐기되면은 중국하고 북한만 이득되는 거다.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이미 언급을 했는데 언론 보도에서는 공감을 표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굉장히 가벼운 사안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지금 황당합니다. 네. 예, 그런데요. 사실 지소미아 이렇게 파기를 갖다가 고집하는 이유가 드디어 드러났는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 얘기한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도 피치 못하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일 간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바꾸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 우동균 기자가 보도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하는 것은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소미아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미국에서도 파기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린 신중했다, 잘했다 이거 아니에요? 번복하게 되면은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게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신중하지 못했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신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보고 인정하라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지금 이 정권이, 이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나라를 이끈지 모르겠는 게 지금 저 말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지금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씨, 우리가 번복하면은 우리가 쪽팔려서 그거 어떻게 말을 해. 이거잖아요, 지금. 경제가 박살이 나고 동맹이 박살이 나는 상황인데 지금 자존심 지짐 따질 챙기는 때가 거예요.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할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릴 가능성 굉장히 많거든요. 북한과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지금 석탄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제재를 받은 상황,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완전히 축소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또 정보 공유가 미국도 안 하는 상황,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 오는데 문재인 마치 말이죠. 이걸 장난감 놀듯이 갖고 놀고 있어요. 정말 이상한 게요. 지금 분명히 북한에서는 공언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는 소통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강산에서 나가라. 이제는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라는 얘기도 한 상태고, 또 김영철, 김명길이 분명히 연말에 미북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는 군사적인 옵션을 이용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불이 마주칠 것이다 하면서 조선신보에서는 심지어 ICBM, SLBM, 대구경 방사포까지 다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12월에는요, 진짜 서울 혹은 평택이 불바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미국에게도 큰 소리 치고 자세까지 삐딱하게 하고, 자, 지소미아는 그냥 파기합니다라고 선언한 문재인. 그런데 그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라니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조국에 관련해서도 또 물어봤는데 고민정의 답변을 보면 또 혼미해집니다. 얼마나 왜곡되게 정부가 다가서느냐, 아니면 조금은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 상황을 돌파해 가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총평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국민이 싫어해도 자기네들은 갈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뻔뻔합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우리 정부가 절반까지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좋고 나쁨에 대한 등락이 있겠지만 마지막 평가는 우리 정부가 끝난 다음에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지금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나중 가면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매번 다음 분기에는 경제가 좋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분기에는 남북관계가 좋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제까지 이제는 기다려야 하느냐? 이제는 다음 분기가 아니라 정부가 끝난 다음에 평가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절반까지밖에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절반만 왔을까요? 제 생각에는 조만간 문재인 정권 끝날 것 같은데요. 저는 저 발언 굉장히 지금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정부가 끝난 다음에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왜 그렇게 안 했죠? 박근혜 정권 임기 5년을 못 채웠습니다. 이 좌파들이 그 최서원 씨죠. 그 뭐 국정농단이다, 뭐 구술했다, 비아그라를 먹었다, 이상한 말 지어내면서 기어코 말도 안 되게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못 참아놓고, 뭐 그때는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심판을 했니 뭐니 그러면 떠렁떠렁거리더니 이제는 왜 본인들이 이제 정권 잡으니까 말이 바뀌었어요? 저게 뻔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 평가는 정권이 끝난 이후에 받겠다라는 이야기는 본인들의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평가를 해도, 우리 국민들이 평가를 해도 자신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말 그대로 자신들 마음대로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오징어잡이 북한 어선에 대해서도 선원들을 강제 추방한, 그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마저도 이 정부가 지금 불참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부는 말이죠, 국민 무시, 국민 생명 무시, 북한 존중, 김정은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추앙하고, 예, 김정은 정권의 노예가 아닌가,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권은 정말 한심한데요. 계속 연이어서 한미동맹 깨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도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지금 나와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문명의 길을 버리고 야만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는 침묵을 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과연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유엔 총회사나 인권 담당 제3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정은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15년 연속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이번 결의안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초안을 마련하고 미국, 일본, 호주 등 40여 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불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엔 제3위원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책임 있는 자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백두돼지 김정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결의 제안에 참여하지 않아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을 방조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 지난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지금 전 세계를 돌면서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오토 원비호의 부모 면담 요청 역시 거부하지 않았겠습니까?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 오토 원비호군의 부모 같은 분들이 맡아주시면 북한인권 증진에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문재인 정권은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문과 처형 위험이 높은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하여 국제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의 강한 비판 역시 받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까지 무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11년간 이어져 온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에 그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이 불참한 것은 김정은의 수석 변호인이 우리 대한민국 어딘가에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란 비판 여론이 신의 한 수의 일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